교회 공감 칼럼 원종호 대표, 심한선 SF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요즘 날씨가 널뛰기를 하고 있고 좀 어제 그제 폭우 중남부 지역에 이제 군산이라든지 이쪽에 좀 폭우가 많이 내려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200년 만에 비가 내렸다. 뭐 한 1년 평균 강수량이 1시간 만에, 그러니까 강수량의 10%가 1시간 만에 내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기후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름 뭐 지금 예전하고 좀 비교해서 어떤가요, 원종호 대표님? 다들 느끼시겠지만 많이 달라지고 있죠. 길어지고 있고 더워지고 있고, 더위는 이제 점점 더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이 엄청 더웠는데, 예.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이 뭐 39.6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도 있었고. 아,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지금 아직은 이제 우리가 한여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근데 6월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2018년보다 더 더운 상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6월 그 평균 최고 기온을 30도 기준으로 이제 잡아야 된다. 옛날에는 한여름이 그랬는데, 예. 이제는 6월에 최고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 서울 지역도 많이 더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국의 26곳에서 역대 6월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약간 6월은 그래도 봄 느낌이 예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살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여름이다. 근데 요즘 이제 여름이 이렇게 빨리 오다 보니까 기후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이 장마도 조금 기간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변하는 것 같아요. 장마가 사실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7월 말 8월 초에 가지고 한참 확 오고는, 예. 그 앞뒤로는 좀 덥고 막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도깨비 장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왔다가 또 안 왔다가, 그리고 쨍쨍한 마른 장마, 그 다음에 옆 동네는 오는데 이 동네는 안 오고, 예. 뭐 이런 식의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서 요즘 핸드폰으로 그 호우 경보 이런 거 오는데 비가 전혀 안 와요. 또 이 동네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예, 그런 상황들이 어디서 비가 온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완전히 양상이 바뀐 상태예요. 아, 그래가지고 딱 예. 그런 이제 그 근미래의 한국을 다루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윤희아님의 그 온난한 날들이라는 소설인데, 그게 딱 그 언제 비가 오는지 알 수 없고 비가 싹 내리다가 그치고, 게다가 그 날씨가 하루 종일 습하고 더운 거예요. 계절의 변화라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하고.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환경이 워낙 안 좋아졌으니까, 아, 뭐 자원을 아껴야 된다 이러면서 탄소 배급제 뭐 이런 걸 실시해서 에어컨을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사용량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그려요. 아, 그게 이제 SF인 거죠. 네. 근데 왠지 현실이 될 것 같은 약간 그쵸. 분위기를 한 예감이. 게다가 이게 배경이 한국이다 보니까 예. 그 미스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SF면서 미스터리인데, 근데 이 비밀이 계속 밝혀지는데 너무 한국다운 그 비리와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어서 궁금하네.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책 제목이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온난한 날들입니다. 온난한 날들. 네. 아, 예, 저 아직 못 읽어봤는데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저는 요즘 장마 보면서 이건 제가 예전에 동남아시아에 휴가 갔을 때 거기 이제 스콜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딱 이런 식으로 막 잠깐 내렸다가 또 네. 없어졌다가, 근데 구름은 계속 껴 있고, 네. 약간 동남아시아 느낌이에요. 예, 사실 몇 년 전부터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장마 자체가 이런 열대성 소나기 스콜이라는 방식으로 변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 기상청 발표한 거 보면은 지금 여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봄, 가을은 줄어들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심한선 평론가님도 이렇게 배우셨네요. 사계절이 뚜렷한 네, 온대기후라고. 저도 사계절로 배웠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막 농담으로, 아, 한국의 사계절은 그 황사랑 폭염이랑 태풍이랑 한파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정말 폭염과 한파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요즘은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게 나왔는데 별로 관심을 못 가져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벌레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출몰을 하잖아요. 뭐 이제 해충은 아니라고 하지만 러브버그 네. 이거 이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한 5년 전 이전보다는 못 본 것 같아요. 그거 러브버그 잘.
네, 그때는 사실 없었고 별로 이게 원래 아열대 지방의 곤충이라서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 건데 너무나 많아져서 해충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너무 많다는 것 자체가 좀 해의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벽 같은데 막 다다닥 붙어 있으면은 약간 공포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실히 기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름 날씨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조금 더 앞에서 좀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분석적으로 뭐 좀 해주시죠. 일단은 온난화가 제일 큰 이유죠. 기후 변화. 그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여름도 길어지고 더워지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그 해수면 온도가 특히 요즘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해수면 온도가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지구 온난화라는 게 대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해수가 그걸 많이 열을 데리고 가거든요. 예. 가지고 가서 오히려 대기는 조금 좀 천천히 뜨거워지는 그 힘을 바다가 해주는데 그거는 바다가 더워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이제 태풍이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강한 태풍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영화나 소설들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이제 폭삭 망했지만 워터월드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케빈 코스트너가 완전 폭망 파산할 뻔했다는 그 영화도 있었고 또 최근에 나온 영화 매드맥스 막 이런 것도 보면은 황폐화된 사막 뭐 이런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데는 완전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또 이제 물이 귀하고 석유가 귀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작가님 좀 뭐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 그 새 시리즈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 네. 퓨리오사를 주인공으로 한. 근데 그 기존에는 이제 핵폭발 때문에 뭐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거기서는 뭐 기후 이변이나 기후 그 변화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좀 암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진짜 그 제이지 벨러드라는 영국 작가가 있거든요. 제이지 벨러드. 네. 근데 제임스 그레이엄 벨러드인데 줄여서 제이지 벨러드예요. 예, 예. 저는 뭐 네. 그 가수 제이지인데. 예. 네. 근데 이 사람의 그 초기 걸작 중에 하나가 그 재난 3부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불타버린 세계라는 책이거든요. 예. 국내에도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산업 폐기물을 너무 많이 버려서 바다 위에 막이 낀 거예요. 막이요? 네, 예. 얇은 막이 생겨서 바다에서 물이 증발을 해야지 뭐 비가 오고 그러는데 증발을 안 하게 되니까 완전히 그 물이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해변에서 겨우겨우 이제 바닷물 조금씩 증류해서 살고 그래서 그 주변은 막 소금이랑 막 모래 언덕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하루 종일 그 식량이랑 물을 구하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그 폐쇄적이고 이제 네 뭔가 개인 같은 게 없어지는 그런 사회를 다루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 나오는 풍경이 그 바다가 없어지고 뭐 모래 같은 그 언덕만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생선뼈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바다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점점 이제 축소되고 그러면서 생선뼈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풍경이 되게 약간 경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1964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사실 뭐 환경운동 같은 게 좀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시사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훨씬 더 뭐랄까 가깝게 느껴지죠. 사실 60년대 70년대에 오히려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침묵의 몸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은 약간 무덤덤해지지 않았나 그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경향들이 계속 변하는 게 그때는 소위 이제 오염이라는 문제가 막 부각이 많이 됐었죠. 예. 뭐 그리고 오존층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다가 사실 진짜 문제는 이 탄소였다라는 게 사실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당장 요즘은 이제 오염 자체보다도 이 탄소 배출이라는 게 가져오는 기후 변화의 그 피해가 너무나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 방향으로 지금은 포커스가 많이 바뀌어져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이제 듄 시리즈 이제 영화도 이제 파트 네. 2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 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무대가 뭐 황량한 모래 사막이 이제 배경이고 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모래 사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작가인 프랭크 허버트가 기자 시절에 사막화를 취재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쓴 뭐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막으로 된 행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할까요? 이게 어느 분이 답변을? 일단은 그러면 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듄 얘기를 조금 하자면, 네, 말씀하신 대로 프랭크 허버트가 기자 시절에 이제 취재를 하다가 그 사막처럼 그 모래가 막 날려서 쌓이는데 모래 언덕이 마치 파도처럼 움직이는 그 광경을 보고 사구라고 하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듄이 딱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마침 아까 침묵의 봄 말씀하셨는데 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1962년 나왔고 그리고 이 듄도 60년대에 이제 60년대부터 출간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 이제 반향을 일으킨 거죠. 그때 환경 오염 문제, 뭐 착취, 뭐 이제 자본과 인지 착취 문제,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게 되게 공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창작물들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고 그 스타워즈도 딱 모래 행성에서 시작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게 딱 듄과 되게 닮았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위협 거기서도 이제 모래에서 네네네네. 시작하고 예 루크 스카이워커 어렸을 때 그 예. 집이 그 동네가 그런 동네죠. 모래밖에 없는 동네. 네네네. 그래서 그 네, 스타워즈와 관련도 있고 네, 그런 점에서 환경운동 쪽에서나 아니면 SF 쪽에서나 아니면 과학기술 쪽에도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기후가 조금 많이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더워지는 곳도 있고 또 뭐 극단적으로 또 추워지는 경우도 이제 있다라고 하고 지금 네. 극단적으로 뛰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을 해야 될까? 지금 뭐 사우디에서는 섭씨 50도 더위에 성지순례를 하던 사람 1,300명이 갑자기 네네. 뭐 죽고 인도에서는 더위 때문에 앵커가 생방 중에 실신하기도 했다. 이거는 저 기사만 봤는데 이게 에어컨을 안 되나요? 방송 중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될지 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일단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요. 계속 다 늦춰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성지순례한 특수상도 있었고 예. 뭐 또 인도라든가 소위 말하는 제3세계 국가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미국도 미국 피닉스 아리조나주 피닉스가 엄청나게 더운 곳이거든요. 예. 여기를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5일간 정전이 발생해서 에어컨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첫 48시간 동안만 13,000명이 죽을 것이다라는 아 그래요? 피닉스 미국의 피닉스 도시의 대도시에서 예. 이런 예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전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발전된 나라라도 어떻게 속수무책의 상황이 돼버리면 이런 거대한 재앙에 가까운 이런 상황도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각국의 대응은 생각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지구 기후를 이제 1.5도씨 이내로 지금 묶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강제성이 없잖아요. 강제성이 우리나라도 별로 안 지킨다라고 전 세계로부터 약간 비난도 받고 있고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뭐 조약에서 탈퇴하고 트럼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각자의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제3세계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거 다 선진국들이 옛날에 해놓은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소위 우리까지 말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그렇죠. 네네.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은 기업들대로 각자 이윤을 추구하고 이런 너무 지금 이해관계가 다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생각같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그린 것들이 다 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피할 수 있을까? 솔직히 죄송한 말인데 굉장히 비관적인 게 이게 우리가 얘기해서 1.5도씨 이내로 막아서 북극이나 남극이 녹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게 정말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특히 환경오염이나 이제 그런 기후 변화를 다루는 소설들의 세상은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SF 소설에는 뭐 신기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막 예를 들면 듄만 해도 뭐 사막복이 있고 사막복만 입으면 그 자동으로 이제 필터를 이제 통해서 내가 체외로 수분을 배출해도 그걸 다시 순환시켜서 이제 물을 만들어주고 그런 식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현실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너무 힘들다. 예. 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없이
그러니까 기술이 만들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이 그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좀 더 뭐랄까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예. 들죠. 그래도 인류는 항상 어떤 난국이 왔을 때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돌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원 대표님? 예. 일단 에너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탄소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탄소 배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 에너지라든가 뭐 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느냐 이것도 같이 지금 추진을 빠르게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폭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과학적 쟁점을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종호 대표, 심한선 SF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